여러분, 만약 고퀄리티 웹사이트를 코딩 한 줄 없이 그것도 단 몇 분 만에 만들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직도 노트북 LM을 문서 요약기로만 쓰고 제미나이는 단순한 질문 답변용으로만 쓰고 계시다면 주목해 주세요. 보통 웹사이트 하나 만들려면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코딩까지 최소 몇 주는 걸립니다. 외주 맡기면 수백만 원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노트북 LM과 제미나이를 활용해서 나만의 퍼스널 브랜딩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 볼게요. 오늘 영상은 노트북 LM으로 리서치하고 제미나이로 설계한 후에 제미나이 캔버스 기능을 더해서 웹사이트 완성하는 것까지 여러분이 따라하실 수 있게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부터 구글 AI 이 세 가지 기능을 조합해서 수백만 원 아끼는 웹사이트 제작하는 워크플로우를 공개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AI를 쉽고 빠르게 AI 쇼룸입니다. 첫 번째, 제미나이에서 주제 입력하고 노트북 LM용 프롬프트를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경쟁사 웹사이트 3개를 노트북 LM의 소스로 넣고 차별화 포인트 분석 후 2026년 소규모 비즈니스가 AI를 활용해서 운영을 확장하는 방법, 나만의 전문 퍼스널 브랜딩 사이트 만들기라고 입력하고 프롬프트 구조는 역할 정의, 사용자 입력, 모델 구성 이 형식에 맞춰서 프롬프트를 생성해 주세요. 라고 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이번에는 복붙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프롬프트를 만들어줘. 이렇게 입력하겠습니다. 노트북 LM에서 사용할 프롬프트가 완성되었으니 노트북 LM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 노트북 LM으로 딥 리서치를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 볼게요. 먼저 노트북 LM을 열어주세요. 노트북 LM은 구글에서 만든 제미나이 모델 기반의 AI 연구 보조 도구로 내가 업로드한 소스 자료를 바탕으로 AI가 분석하여 양질의 정보를 만들어줍니다. 슬라이드 생성, 팟캐스트, 보고서, 아이디어 정리에서 영상 생성까지 다양한 출력 기능을 제공합니다. 내가 준 자료만 가지고 답변해 주기 때문에 AI의 환각 현상을 방지하는 장점이 큽니다. 최대 50개까지 소스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제미나이에서 만든 프롬프트를 복사해서 가지고 올게요. 먼저 역할 부여를 해줄게요. 오른쪽 설정 아이콘을 누르고 오늘의 주제와 역할 부여를 입력합니다. 왼쪽에 제가 미리 업로드한 3개 웹사이트를 먼저 분석합니다. 결과가 나왔네요. 이 내용을 메모에 저장하고 이걸 다시 소스 자료로 등록할게요.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스 이름 앞에 샵을 붙여서 파일을 상단으로 위치시킬게요. 이제 소스 패널에서 웹 딥리서치를 선택합니다. 제미나이의 딥리서치 기능을 써서 온라인상에서 주제에 맞는 방대한 자료를 모아서 보고서로 정리해 줄 겁니다. 딥리서치를 시작하면 좀 기다리셔야 해요. 완료되면 놀랍게도 수십 개의 고품질 소스가 정리돼 있습니다. 논문이나 리포트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모두가 양질의 정보는 아니기 때문에 소스 정보를 클릭해서 확인하시고 필요한 정보만 남겨주세요. 메모에서 소스로 저장시킬 때 이름 앞에 샵이나 느낌표를 넣어서 우선순위를 정해줍니다. 첫 요약은 핵심 포인트 10개를 정리해줘. 처럼 넓게 시작하고 소스 추가를 해줍니다. 두 번째로 이중 실행 가능한 3개를 골라서 액션 플랜을 만들어줘. 로 좁히면서 점진적으로 밀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딥 리서치 후에 반드시 빠진 관점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지 분석해줘. 라고 한 번 더 물어보세요. 이 한 줄이 편향된 리서치를 균형 잡힌 리서치로 바꿔줍니다. AI가 모은 정보를 AI에게 검증시키는 겁니다. 자, 리서치는 끝났어요. 대부분 여기서들 멈추지만 우리는 여기서부터 진짜 시작합니다. 이제 제미나이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제미나이를 이용해 퍼스널 브랜딩 웹사이트 아키텍처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제미나이가 최근에 엄청난 업데이트가 있었거든요. 제미나이에서 노트북 LM 노트북을 바로 불러올 수 있게 됐어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제미나이 입력창에서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노트북 LM 노트북 목록이 뜹니다. 방금 만든 노트북을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내 리서치 자료를 통째로 제미나이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검증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업하는 겁니다. 첫 번째 프롬프트는 이렇게 해볼게요. 웹 기획자 페르소나를 부여합니다. 프롬프트가 좀 길죠? 근데 이게 핵심이에요. AI한테 역할을 정확히 줘야 결과가 좋아요. 제출하면 제미나이가 분석을 시작합니다. 전체 노트북을 읽고요. 웹사이트 청사진을 만들어줘요. 완성되면 브랜드 컬러 팔레트, 시각적 스타일 가이드, 섹션별 상세 레이아웃 이런 게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섹션은 히어로 영역이에요. 헤드라인, 서브 헤드라인, 비주얼 요소, 콘텐츠 블록, CTA 버튼까지 전부 정리돼서 나옵니다. 이 설계 단계가 결과물의 퀄리티를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 제미나이 캔버스로 전환합니다. 네 번째, 제미나이 캔버스로 코드를 구현해 볼게요. 캔버스는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작업 공간이에요. 아이디어를 설명하면 바로 앱이나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에 두 번째 프롬프트를 넣어요. 웹 개발자 페르소나를 부여합니다. 제출하면 캔버스가 실시간으로 코드를 생성합니다. 눈앞에서 웹사이트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완료된 모습을 보니 무언가 뚝딱 만들어진 것 같죠? 히어로 섹션, 기능 소개, 전략, 인사이트 전부 들어가 있어요. UI가 깔끔하고요. 오렌지 컬러가 포인트 컬러로 적용돼 있고 AI 에이전트로서 기능 설명도 잘 해주고 있네요. 이건 그냥 장식이 아니라 웹사이트 랜딩 페이지로서 실제 작동하는 UI 요소를 잘 반영해 주었네요. 오렌지 컬러가 눈에 너무 띄는 것 같아서 좀 바꿔볼게요. 제가 요청한 대로 블루 계열과 화이트 톤으로 수정되었네요. 여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다섯 번째, UI UX 디자인 고도화 및 세부 튜닝을 해볼게요. 시니어 디자이너 페르소나 부여해서 다소 AI스러운 디자인에서 전문 디자인 느낌이 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디자인 스타일을 지정해주고 사스를 적용하면 더 인터랙션이 강한 디자인으로 만들 수 있어요. 캔버스에서 시니어 디자이너 페르소나를 부여합니다. 아주 큰 변화는 아니지만 아이콘이나 디테일한 인터랙션이 바뀌었네요. 디자인 레퍼런스를 추가하면서 디자인을 계속해서 수정해 볼게요. 삼성 사이트 URL을 첨부하고 리디자인을 요청해 보겠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포인트 컬러가 블랙으로 바뀌고 다소 심심해진 느낌이 드네요. 계속해서 수정할게요. 이번에는 스트라이프 미니멀 스타일로 바꿔볼게요. 결과가 나왔네요. 포인트 컬러를 퍼플 계열로 잡아주고 인터랙션과 설계한 구조를 잘 반영하고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공유 버튼을 누르시면 링크를 생성할 수 있어요. 링크 복사하고 브라우저에서 직접 열어볼게요. 어때요? 반응형도 잘 살아있고 인터랙션 효과도 잘 들어간 랜딩 페이지가 만들어졌네요. 이번에는 유니크한 디자인 레퍼런스를 찾아서 URL을 첨부하고 리디자인을 요청해 볼게요. 블랙과 옐로 그린의 강력한 컬러 대비로 눈에 띄는 디자인을 만들어 주었네요. 이 사이트를 레퍼런스 삼아서 노션 스타일의 미니멀 사스 리디자인을 했었는데 자료가 사라져서 이 부분은 누락되었네요. 제미나이 캔버스로 작업하실 때 마음에 드시는 작업물은 링크 복사나 미리 다운받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션 스타일의 미니멀 사스 디자인으로 리디자인한 뒤 샵0 047FF 이 컬러를 포인트 컬러로 적용해 보자 라고 입력하겠습니다. 앞서 디자인한 노션 스타일의 코발트 블루색을 포인트 컬러로 하고 블랙과 화이트를 베이스로 하는 모던한 디자인이 나왔네요. 제가 미리 만들어 두었던 스타일 코드가 있어서 이걸 그대로 붙여넣기 하고 적용해 볼게요. 이 프롬프트도 모두 공개해 드릴 테니
이번 시간은 스타일을 적용해서 디자인을 디테일하게 잡아내는 방법에 더 집중해 주세요. 타이포그래피가 더 세련돼졌고 강역이 딱 맞게 조정됐어요. 버튼의 호버 효과도 자연스럽고 마우스를 올리면 미세한 애니메이션이 나오네요. 수정하고 싶은 영역을 알려주고 블랙 컬러를 코발트색 포인트 컬러로 바꾸고 텍스트와 버튼의 컬러도 리디자인하라고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무거웠던 블랙 컬러 섹션을 코발트 블루가 대체되고 버튼색과 폰트에도 포인트색으로 적용이 되었어요. 인포그래픽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영역을 매직 아이콘으로 드래그해서 캔버스에서 바로 수정하는 기능을 써볼게요. 인포그래픽을 스타일에 맞게 수정해 달라고 해보겠습니다. 좀 의외의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AI 실시간 진단이라고 고객 상담용 컨텐츠로 나쁘지 않아서 적용해 볼게요. 여기에 상담 내용을 넣으니 알아서 답변을 잘해주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URL 첨부하거나 메인 화면에 디자인 스타일을 반영해서 사스 플랫폼 스타일로 전면 리디자인을 해봤습니다. 사스 디자인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에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경험을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적용하면 제미나이가 전체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합니다. 세부적인 디테일이 많이 업그레이드 돼서 처음 작업과 차이가 많이 나고 돈을 들인 것 같은 프리미엄 느낌을 주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든 과정을 정리해 볼게요. 첫째, 노트북 LM 딥리서치로 고품질 자료를 모았어요. 둘째, 제미나이에서 웹사이트 구조를 설계했어요. 셋째, 캔버스에서 개발자처럼 코드를 자동 생성했어요. 넷째, 디자이너처럼 AI로 UI, UX까지 업그레이드 했어요. 리서치부터 라이브 웹사이트까지 전 과정이 AI로 완성된 거예요. 다만 한 가지 꼭 알아두셔야 할 게 있어요. 이 방법으로 만든 건 프로토타입이에요. MVP라고도 하죠. 아이디어를 빠르게 구현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시연을 하기에는 딱입니다. 실제 서비스를 위해서는 도메인 연결, DB 연동이나 보안 처리 같은 추가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내용은 꼭 기억해 주세요. 프롬프트의 역할을 꼭 지정하세요. 시니어 웹 아키텍트처럼 행동해줘 라고 붙이는 것과 안 붙이는 것의 결과 차이는 엄청납니다. 노트북 LM에서 소스 이름 앞에 느낌표나 샵을 붙이면 목록에서 항상 상단에 정렬되고 밀도 높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딥 리서치 후에 반드시 빠진 관점이나 반대 의견이 있는지 분석해줘 라고 한 번 더 검증시키세요. 캔버스에서 코드 생성 전에 반드시 설계 단계를 거치세요. 사이트 맵, 구조, 코드 순서로 나눠서 프롬프트를 주면 퀄리티가 2배에서 3배 올라갑니다. 캔버스에서 단일 HTML 파일, 테일윈드 CSS를 명시하세요. 이렇게 파일로 만들면 공유도 쉽고 수정도 간편합니다. 리디자인 프롬프트에 구체적인 레퍼런스를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노션, 리니어, 스트라이프 스타일의 미니멀 사스 디자인으로 리디자인 해줘. 훨씬 정확한 결과가 나옵니다. 생성된 웹사이트의 텍스트는 반드시 교차 검증하세요. 휴먼 터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통계 수치는 원본 소스와 대조해 보세요. 캔버스에서 만든 웹사이트는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투자자 미팅이나 아이디어 검증에 활용하신다면 이 과정으로 충분합니다.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은 잠시 제 근황이나 구독자님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를 할게요. 제 채널에 올린 영상이 쇼츠를 제외하고 8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1만이 넘는 구독자님들이 생겨서 사실 어깨도 무겁고 영상을 만들 때마다 고민도 많아지고 그렇습니다. AI냐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손수 작업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몸살에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이렇게 영상을 못 만들기도 했고, 그것보다 AI 쇼룸이라는 채널을 어떻게 더 성장시킬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성장하면서 채널을 키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요즘 AI 기술이 업데이트되는 속도가 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할 게 너무 많은데 무엇을 어떻게
여러분들께 좋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보여드릴지 진심으로 고민이 많이 됩니다. 컨텐츠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예제를 통해서 어떤 구조를 만들고 어떤 방법으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지 중점을 두거든요. 그 과정 자체를 구독자분들이 배워가시면 좋겠어요. 방법을 알면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더 응용을 해서 제가 만든 예시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어요. 프롬프트만 가지고 적용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꼭 따라해 보시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강의를 들을 때는 다 아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막상 제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꼭 따라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실력이 금방 느실 겁니다. 저는 좀 안다고 잘나서 여러분들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실수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유행하는 쇼츠나 바이럴 되는 그런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는 것도 좋긴 한데 요즘은 바이브 코딩하고 AI 자동화하는 스터디가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독자분들께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이드를 해드릴 것 같아요. 영상도 자주 업로드하고 지금과는 스타일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 정보 전달이 더 강해져서 영상이 조금 플랫하게 지금보다는 좀 더 그렇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께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구독자님들께서 AI 쇼룸을 통해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의견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 다 읽고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어려운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주저없이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구독자도 늘고 하니까 슬슬 이상한 댓글들도 조금씩 생기는데요. 제 채널의 내용과 무관한 무례한 지적질이나 가르침 이런 것들은 좀 삼가해 주시고 패드립, 욕설, 인격 모독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선을 넘는 분들은 무조건 차단합니다. 제가 이 부분은 미리 공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족한 영상이지만 끝까지 봐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1만 구독자님들께 늦게나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I 쇼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